여러분, 매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면 생각보다 거창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제판 하나를 앞에 두고도 마음속에서는 늘 두 목소리가 싸우죠. 한쪽은 밀어붙입시다. 시장 선점해야죠. 하고 외치고 다른 한쪽은 잠깐만요. 예산은요? 리스크는요? 하고 손을 듭니다. 꼭 우리 머릿속에 영업부장님 한 분, 재무팀장님 한 분이 월세도 안 내고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크게 해보자니 불안하고 안전하게 가자니 뒤처질 것 같고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헬스장 등록은 누구보다 뜨겁게 했는데 다음날 근육통이 오면 갑자기 물처럼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사이에서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2000년 전 랍비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딜레마를 다룹니다. 뜨겁게 전진해야 하는 순간과 차갑게 멈춰야 하는 순간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다는 탈무드 하기가 12A장에 수록된 에쉬오마임, 즉 불과 물이라는 어원을 다룹니다. 전통적으로 불과 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하늘이라 불리는 이 일화는 서로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 힘을 어떻게 함께 작동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회사, 가정, 통장,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우주 창조의 비밀을 우리 책상 위 결제판의 언어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20분의 여정은 크게 5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언덕에서는 랍비들이 남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며 불과 물이라는 이상한 조합이 왜 등장했는지 천천히 이해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들으면 아니 불하고 물을 왜 섞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집에서 라면 끓이다가 불에 물은 넣어도 물에 불을 넣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랍비들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 언덕에서는 이 상극의 법칙이 주역과 도덕경 같은 동양고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현대 경영학과 뇌과학은 왜 갈등과 긴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언덕에서는 언어의 문법, 조직의 역학, 생태계 구조라는 3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체하여 우리의 커리어와 비즈니스 전략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언덕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위대한 개츠비의 통찰을 통해 이 문제가 단순한 조직 운영을 넘어 삶의 태도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언덕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5가지 실천 지침을 함께 가져가시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고전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미 존재하는 모순을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북 오브 레전드 1부 2장 18절 불과 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하늘 이야기입니다. 우선 원문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라브가 말했다. 하늘, 즉 샤마임은 불을 뜻하는 애쉬와 물을 뜻하는 마임의 합성어이다. 거룩하신 분은 불과 물을 가져다가 서로 섞이도록 작업하셨다. 이 둘로부터 하늘이 만들어졌다. 또 다른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경이로워하며 묻는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불인가? 물인가? 그것은 수수께끼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이상하죠. 사실 우리도 세상을 보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추진력이 있는데도 신중하고 어떤 회사는 안정적인데도 성장이 빠릅니다.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건 어느 쪽이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다이어트 영상을 보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서로 안 맞는 두 가지가 같은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랍비들은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하늘이라는 거대한 상징 속에 담아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를 덮고 있는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창조주는 불과 물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요소를 가져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불은 물을 증발시키고 물은 불을 꺼뜨리니까요. 회의실로 치면 일단 해봅시다 라는 사람과 일단 검토해봅시다 라는 사람이 같은 팀에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놀랍게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둘이 서로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엮어버립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놀라죠. 저건 불인가요? 물인가요?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둘 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없애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꼭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갈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제자매가 전혀 안 싸우는 집보다 싸우더라도 결국 같이 밥 먹는 집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엮어낼 지혜가 없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다는 가장 극단적인 충돌조차도 제대로 연결하면 더 큰 질서와 안정성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평화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 버텨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랍비들의 비유와 그 속에 숨겨진 암시적 의미를 함께 음미해 보시죠. 불과 물이 서로를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공존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모순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월급은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데 성과급도 크게 받고 싶고 퇴근은 칼같이 하고 싶은데 승진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 갖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불은 성장을 향한 뜨거운 야망입니다. 더 크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고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추진력입니다. 반면 물은 위험을 관리하는 차가운 이성입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브레이크입니다. 불만 있으면 조직은 과열됩니다. 물만 있으면 조직은 얼어붙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이라는 불만 있으면 운동 첫날 2시간 하고 다음날 사라집니다. 반대로 계획만 세우는 물만 있으면 운동화는 깨끗한데 몸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한쪽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둘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성장을 원하지만 무모하지 않고 신중하지만 두려움에 갇히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긴장 기반의 건축술입니다. 내부의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긴장 자체가 살아있는 조직의 심장박동입니다. 가장 단단한 하늘은 모순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힘이 균형을 이루며 버티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랍비들의 통찰입니다. 전통적인 해석 위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참 이상합니다. 고객은 늘 가장 저렴한 가격을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최고 품질도 원합니다. 배송도 빨라야 하고 서비스도 좋아야 하고 AS도 완벽해야 합니다. 듣다 보면 사장님들 표정이 점점 흐려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서는 비용줄이라고 하고 고객은 더 잘해달라고 하고 집에서는 저축하라고 하는데 SNS에서는 여행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눈치만 보다가 어정쩡한 타협을 선택합니다.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은 상품,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전략. 그런데 그렇게 미지근해진 결과물은 이상하게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오히려 프로가 다른 선택을 한다고 말합니다. 프로는 모순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긴장을 상품의 핵심으로 만듭니다. 이익이라는 불과 신뢰라는 물을 동시에 붙잡습니다. 혁신이라는 불과 안정이라는 물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가격은 합리적인데 품질은 왜 이렇게 좋지? 안정적인데 성장도 빠르네? 쉽게 말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수수께끼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설명 가능한 평범함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불과 물이 함께 작동할 때 생겨나는 힘입니다. 랍비들의 이 서늘한 통찰은 동양의 고전에서도 똑같은 주파수로 울려 퍼집니다. 주역 63쾌 수화기제를 보면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어 서로 사귀어 쓰임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려 합니다. 원래는 따로 놀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이 둘을 쏟아내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밥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밥솥이 고장나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시죠. 평소에는 당연했던 밥 한 공기가 사실은 불과 물의 협업 결과물인 셈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품으며 그 부딪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조화는 충돌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충돌을 견뎌냈을 때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무조건 맞는 사람보다 서로 다르지만 오래 함께 가는 사람이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조직은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모두 같은 실수를 합니다. 반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조직은 때로 피곤하지만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정리하면 탈무드와 주역과 도덕경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진짜 질서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직관은 현대과학의 데이터로도 흥미롭게 확인됩니다. 조직행동론 연구를 보면 회의 시간마다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조직은 변화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회의도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가끔은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나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나? 하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 건설적인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팀은 혁신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뇌과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감정이라는 불이 올라옵니다. 이때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라고 차분히 언어로 표현하면 이성이라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이성을 함께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과 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감정만 있는 순간도 아니고 계산만 있는 순간도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남는 순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실수하고 너무 차가우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통찰은 오래된 종교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과 조직이 가장 잘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결국 창조는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힘이 함께 버티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현대학자들의 눈으로 조금 더 깊게 해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문맥입니다. 랍비들은 왜 하필 양립할 수 없는 애쉬, 즉 불과 마임, 즉 물을 강제로 합쳐서 하늘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가성비 최고는 많습니다. 프리미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은 어렵습니다. 빠르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다 하지? 싶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시죠? 일도 잘하는데 인간관계도 좋고 승진도 했는데 건강관리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살짝 얄밉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바로 그런 모순을 해결한 사람과 조직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랍비들은 하늘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 원리를 숨겨놓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동시에 품고 살아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불과 물을 함께 품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힘도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두 번째는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역학입니다. 랍비들은 왜 하늘을 맑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설명하지 않고 치열한 에너지가 빽빽하게 얽혀있는 공간으로 묘사했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회의가 조용하면 조직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시끄러운 회의가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는 회의입니다.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는데 입 밖으로는 안 나오는 상태 말입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서로 불만이 하나도 없는 집보다 서로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관계가 유지되는 집이 더 건강할 때가 많습니다. 랍비들은 하늘을 통해 밀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겉은 조용한데 속은 텅 빈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평소에 뜨겁게 논의하고 차갑게 검증하는 조직은 위기가 와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은 편안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과 자극을 견뎌낼 때 만들어집니다. 조직의 힘도 그렇습니다. 생존 권력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밀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문학적 수사 속에는 동행과 상생의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묻습니다. 저것은 불인가 물인가? 그런데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랍비들은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불 역할을 하는 사람과 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각자의 성질을 잃지 않은 채 함께 움직일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회사에도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아이디어가 끝없이 나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벌써 신사업 10개를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좋은데 예산은요? 를 담당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이 같이 있으면 사고는 덜 치고 성과는 더 납니다. 가족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여행 가자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산부터 계산합니다. 덕분에 여행도 가고 카드 명세서도 살아남습니다. 정리하면 생태계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연결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감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바로 그 수수께끼가 경쟁자가 침투하기 어려운 강력한 시스템이 됩니다. 이제 고전 사상의 빛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탁월함이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용을 자주 오해합니다.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적당히 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양쪽을 다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면서도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가족을 챙기고, 저축도 하면서 현재의 삶도 누리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이어트 하면서 치킨 광고 안 보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은 미지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긴장 상태입니다. 무모함이라는 불과 비겁함이라는 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내는 능력입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탁월함은 편안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양극단 사이를 버티는 힘의 결과입니다. 탈무드의 불과 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같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품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정리하면 하늘은 절충안이 아니라
고도의 균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의 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지성이란 두 개의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품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문장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정확히 만납니다. 우리는 늘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좀 더 큰 꿈을 꾸어라 라는 불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현실을 직시하라 하는 불이 있습니다. 문제는 둘 중 하나만 붙잡으면 오히려 균형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꿈만 붙잡으면 통장 잔고가 걱정되고 현실만 붙잡으면 살아가는 재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월요일 아침에는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했다가 수요일쯤 되면 점심 메뉴 고민이 인생 최대 고민이 된 적 있으시죠? 우리는 생각보다 거창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개츠비의 통찰은 바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류의 삶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가슴속에는 이상이라는 불을 품고 머릿속에는 현실이라는 물을 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고 때로는 차가운 계산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두 에너지가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성숙한 사람은 모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순을 품고도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랍비들이 하늘에서 발견한 지혜를 피츠제럴드는 인간의 정신 속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창조주가 불과 물을 섞어 하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우주 창조 신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구조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품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꾸 한쪽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조직에서는 성장과 안정 중 하나를 고르려 하고, 가정에서는 자유와 책임 중 하나를 고르려 하고,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준비 중 하나를 고르려 합니다. 그런데 삶은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주지 않습니다. 둘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성장의 자리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탈무드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섣부른 타협도 답이 아니고 한쪽을 제거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언제 불을 지펴야 하는지, 언제 물을 부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입니다. 갈등을 억지로 없애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힘이 충돌하더라도 파국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적 평화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불과 물은 적이 아닙니다. 잘 엮으면 하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도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의 책상 위에 올려둘 5가지 실천 지침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지침입니다. 불확실성의 긴장을 견디는 힘을 기르십시오. 인생은 늘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이 안 보이면 휴대폰부터 뒤적입니다. 검색하면 인생 정답이 나올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일수록 정답보다 인내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행동의 지침입니다. 원칙이라는 물과 도전이라는 불을 함께 가져가십시오. 안전만 추구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모험만 추구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지침입니다. 나에게 무조건 박수 쳐주는 사람만 곁에 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를 차갑게 점검해주는 사람이 인생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지침입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갈등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한 사람은 불이고 다른 사람은 물일 수 있습니다. 덕분에 가정이라는 하늘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째, 경제관계의 지침입니다. 원가 절감이라는 물과 가치혁신이라는 불을 함께 고민하십시오. 시장은 한쪽만 잘하는 사람보다 양쪽을 연결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줍니다. 정리하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 긴장의 솥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끄지도 말고 물을 버리지도 마십시오. 팽팽한 긴장 속에서 균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2000년 전 랍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발견했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